삼복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반기성 YTN 재난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복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얼마나 더운 겁니까? 자, 오늘도 전국이 폭염으로 정말 끓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날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는데요. 초복이었던 지난 20일보다 낮 기온이 5도가량 높고요. 평년 오늘 최고 기온보다도 5.5도가 높은 기온입니다. 한낮에 전주가 37도, 대전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심한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가 예상되고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낮은 습도가 약간 낮은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한 36도, 35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 여름이 유독 더운 것 같은데 7월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올여름 폭염과 열대 현황을 발표를 했죠. 여름이 시작하는 6월 1일부터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7월 28일까지의 통계인데요. 폭염 일수는 14.1로 역대 3위, 일최고 평균 기온은 29.9도로 역대 1위, 일평균 기온 평균은 24.9도로 역대 1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온과 일평균 기온만 본다면 역대 1위가 되고 폭염 일수는 3위니까 그 중간으로 한 2등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열대 일수는 6.5일로 역대 3위입니다. 다만 밤새 평균 기온은 20.9도로 역대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만 놓고 본다면 올해가 역대 현재까지는 가장 더운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 서울 열대야 일수가 21일, 그러니까 역대 7월 중에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역대야 일수가 최고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온도 6월서부터 계속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됐고,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장마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 끝나버렸고, 다음에 밤의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밤의 습도가 거의 8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복사 냉각이 심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역대로 많은 열대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찜통더위가 이렇게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죠.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북태평양 고기가 일찍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폭염을 가져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6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일수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다 장마가 활성을 띠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날들이 햇빛이 강한 맑은 날이 많다 보니까 일사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땅이 데워진 것도 있고요. 예. 매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티베트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지상에도 북태평양 고기와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같이 겹치게 되다 보니까 지상부터 상층까지 아주 매우 뜨겁고 강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층의 뜨거운 공기가 지상으로 내리면서 더워지는 데다가 지상의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표면이 계속 더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흔히 우리나라 상공에 두 겹의 이불이 덮고 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상학에서는 열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지상 기온에 대한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찜통더위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8월, 9월 날씨는 어떤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상청 3개월 기상 전망에서 8월과 9월 모두 평년보다 더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예. 일단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쌀 확률이 40%인데 이렇게 예보하는 형태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이라는 예보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1주와 2주는 평년보다 덥지만 3주와 4주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덥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 기세가 뭐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에 이송된 온열 질환자가 일주일째 매일 1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일 연속으로 온열 질환자가 매일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은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죠. 예. 어제 29일 지병과 일정에 따르면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500여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164명입니다. 그러니까 온열 질환은 지난 22일 이후 7일째 매일 100명 이상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15일 온열 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에 누적된 온열 질환은 2,631명으로 사망자는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으로는 가장 더웠던 게 작년인데 작년보다 온열 질환자 수는 현재까지 2.6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사망자는 3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더울 때 온열 질환 같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높으된 야외 활동이라든가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예. 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영유아라든가 뇌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이 체온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야외 활동, 야외 뭐 쇠 벗고 이런 분들은 이제 시원한 물 또 쉴 수 있는 그늘을 반드시 주의해서 일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가축들도 굉장히 그 폐사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풍 장치를 좀 가동을 해주시고 축사 내부의 분무 장치를 좀 가동을 하고 특히 농가에서는 이제 병해줄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미리 살펴주고 방제를 좀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고 장시간 농 작업이라든가 나홀로 작업은 좀 자제를 하시고 또 지금 전력량이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라든가 정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물놀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3시간 내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이제 오늘 아침 오전 규모 8.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처면 주의보를 발령했다. 9시 40분부로 경보로 상향 조정 발표를 했죠. 일단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쪽 방향이죠. 일본 동해안 쪽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알류산 열도, 또 미국 알래스카, 미국 서부 해안 전체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하와이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서부 해안 쪽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중남미, 남미의 서해안 지역 국가, 그러니까 칠레, 페루도 쓰나미 적색 경보를 발표를 했고요.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괌, 하와이, 필리핀,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의 0.3에서 3m 수준의 쓰나미 도달을 예보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릉도 지역, 또 북한, 타이완 지역에도 0.3m 미만의 쓰나미가 감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일부 지역으로 쓰나미 위협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예. 다만 이 쓰나미는 이제 바다를 지나오는 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은 사실 지금 이게 일본의 홋카이도라든가 혼슈 지역이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일단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울릉도 쪽으로는 수위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